노량진 뉴타운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그리고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바로 7점입니다. 네, 상계인 뉴타운은 아쉽게도 6점입니다. 네. 그 올해 들어서 제가 유심히 바라보면요, 이 GTX가 부동산의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GTX가 연결되는 곳들, 또 새로 신설되는 곳이 엄청나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교통망에 대한 그 호재 뉴스도 계속 나왔어요. 그럼 대표님, 진짜 이런 교통망들이 어떤 그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곤 하나요? 미치죠. 왜 미치냐면 둘 다 느리게 갑니다. 그러다 같이 개통이 되면, 그리고 신축이 들었으면 시너지가 엄청나게 폭발하게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둘 다 느리게 갈 때 미치지 않고 정신만 잘 잡고 있으면 나중에 그 높은 가격에 기분 좋게 미쳐버리겠네요. 네, 완전히 와. 한 방에, 한 방에. 인생은 한 방이다 이럴 야, 정도로 정말 재건축 재개발이 입주와 또 교통망도, 미래의 교통망을 같이 합쳐진다면 또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겠죠.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순간에는 그거네요. 9회 말 말루 홈런. 네, 맞습니다. 야구 아세요? 예, 예. 예,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예, 아니다. 후반전 종료 마지막 1분 전에 골 하나 넣는 거 네, 똑같은 예, 야, 맞습니다. 역시.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표님. 네. 사실상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네. 우리 지하철 노선이 10개 이상이 존재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각각의 형태를 가지고 각각의 환승을 가지고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2호선은 뺄게요. 2호선은 너무 좋은데 너무 중심부로 좋죠. 있기 때문에 네. 빼고 저는 7호선을 투자하기 좋은 노선으로 봐요. 아직 7호선을 따라가면은 저평가된 곳이 있고요. 또 지금 맞습니다. 그곳이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중량구라고. 그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얘 7호선은 장점이 이제 강남을 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라고 항상 늘 말씀드리는 곳인데, 우리 대표님은 어떤 노선의 가치를 가장 많이 두십니까? 저는 이제 점수제로 10점 만점으로 제가 한번 그렇게 점수를 주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역세권인데요. 500m 반경 안에 있으면 2점. 그런데 500m 멀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역세권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1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행이 있느냐 없느냐, 빠르게 도달하느냐 1점이 되겠네요. 1호선과 9호선에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환승,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1점 더하고요. 그다음에 트리플 역세권 이상이면 2점을 더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역이면 1점, 그리고 미래에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1점이고요. 나머지 3점은요, 서울의 중구, 여의도, 강남을 이렇게 삼각편대로 해서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거. 세 개 다 도달할 수 있다면 3점, 두 개면 2점, 그러면 하나면 1점으로 체크하게 되면 10점 만점이 됩니다. 어떤 지역이 이렇게 10점 만점이 되는 지역이 있을까? 한번 보시면 서울의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노량진역, 여의도역 정도가 10점 만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용산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간통하는 그 지하철이 미래에도 포함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 노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존에 있는 노선 말고요, 서울에 신설되는 노선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럼 이 신설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뉴타운이라든지 어떤 재개발 지역 이런 거 네. 연관시켜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세 개의 노선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서부선, 동북선, 신림선입니다.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인 데가 바로 신림선과 동북선이고요. 서부선은 이제 조만간 이제 아마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신림선은 아무래도 뭐 신림 뉴타운하고 좀 연결져 생각해야 될까요? 네,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로 출발해서 지금 1호선, 뭐 7호선, 2호선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제 신림 뉴타운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일자리에서 삼각편대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신림선 같은 경우는 강남과 여의도를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점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네.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네. 강서구도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강서구, 9호선. 마곡지구까지. 네, 네. 그럼 마곡지구도 요즘에 뜨고 있는 업무지구니까 그렇죠. 마곡까지 하면은 0.5점 더 줄 수 없을까요? 조금 거기서는 환승을 해서 오래 가긴 하지만 그래도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환승이 환상이다 정도로 서울의 웬만한 일자리 다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림동이요. 제가 지내봐서 아는데
이게 신림동은 약간 구릉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뉴타운으로 개발이 다 완료가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언덕이 어떤 나쁜 점으로 작용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플러스 작용을 해서 굉장히 좋은 뷰와 그다음에 어떤 그 서울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거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핵심을 찌르셨는데요. 서울에서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데가 사실 한강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천과 그 다음에 산 이렇게 같이 융합되면서 자연 친화적인 데가 정말 신림 뉴타운 공기도 정말 맑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관악산도 있잖아요. 예, 되게 좋아요. 네, 네, 예. 네. 게다가 신림동은요, 이 남쪽으로 우리가 계속 개발의 호재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경기도도 이제 서남권으로 해서 광명이라든지 호재를 계속 끼고 가기 때문에 또 업무지구라든지 뭔가 생겼을 때 이쪽에서 자차로 움직이더라도 그리 멀지 않게 갈 수 있는 네, 장점이 강남 있는 거죠. 순환도로를 타고 광명이라든지 가산 디지털 네, 단지까지 맞습니다.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집 앞이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상계 뉴타운은 뭐 연결되는 선 없나요? 네,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동북선입니다. 동북선도 많이 환승이 되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바로 그 업무지구로는 도달할 수는 없지만 환승을 해서 갈 수는 있겠죠. 그 상계역을 출발해서 마지막 정차역이 왕십리인데요. 왕십리야 뭐 5호선, 분당선, 2호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의도라든지 광화문, 뭐 강남, 삼성 바로 또 출퇴근이 가능하죠. 좀 멀기는 하지만 동부권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한다?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하지만 빠르게 조금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북선도 가장 중요한 노선입니다. 사실 뭐 상계 뉴타운 하면요, 제가 조금만 부가 설명을 드리면 상계 뉴타운의 지금 동북선에 이제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호재가 되고요. 또 기존에 있는 게 노원역으로 가면 4호선도 그렇죠. 탈 수 있고요. 7호선 이용해서 강남 올 수 있죠. 4호선 타고 한정거장 가면 창동역이죠. 창동역에 GTX 타면은 바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플러스 알파 호재까지 있다면 상계 뉴타운 지금의 가격 제일 싸다. 개런티 하고 싶어요. 진짜. 이거 성지방송 되겠는데요? 그거 개런티 한대요. 자, 그러면은 최고의 뉴타운이라고 말씀해 주신 곳이 있어요. 강남 쪽에 네. 흑석동 옆에 네. 바로 노량진 뉴타운인데요. 이쪽에는 또 뭐가 연결되지 않나요? 서부선입니다. 서부선은 은평구로부터 출발해서 여의도로 관통하고 그 다음에 노량진을 지나서 이제 관악구로 가게 되거든요. 정말 긴 노선이긴 한데 여기서도 노량진 뉴타운은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노량진역과 장승배기역에 이제 더블 역세권을 또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북쪽에 은평구랑 여의도랑 그다음에 관악구를 연결한다. 상당히 예전에는 멀었지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 세전역에서부터 출발해서 고양산까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긴 노선을 품고 있는 거겠죠. 노량진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교통망으로 뭐 1, 9, 7 호선 다 좋은데 거기도 서부선이 끼면서 거미줄 같은 그런 구조가 되는 거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철도망이 들어오는 건 뭐든지 반겨라. 교통망이 편해져서 교통이 계속 많아지고 주변에 경전철이든 정규 지하철이든 많이 있다 보면요. 그 지역은 추가적인 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계속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세 군데를 말씀해 주신 신림 뉴타운, 상계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이 있습니다. 답 하나만 해주세요. 이 셋 중에 네.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역 좀 알려주십시오. 수익률이 조금 수익률 좋은 높은 걸로요. 네네. 곳이라고 생각이 되면 정말 많이 들어온 곳 땡.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중간 신림 뉴타운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림 뉴타운이요. 왜냐하면 신림 뉴타운은 관악구 내에서도 예전에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대단지가 뭐 봉천동이라든지 있었지만 네. 지금 신림동 자체 안에서 새 아파트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 내에서도 신주거 문화를 또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쪽에 또 새 아파트가 들었으면 더 사람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대표님께서 신림 뉴타운의 어떤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격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가 들어가기에도 그나마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뉴타운 3개의 점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의 점수 중에서는 이거 교통망의 점수인데요. 노량진 뉴타운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그리고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바로 7점입니다. 아. 네, 7점 중에서는 여러 가지 점수가 빠졌지만 그래도 7점이란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상계 뉴타운은 아쉽게도 6점입니다. 아. 네. 점수대로 보게 되면 그 점수대가 또 가격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이 가격층, 시세층이 지금 아예 형성이 돼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이제 입성하는 게 낫다. 그리고 저평가 지역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그 보시는 분들이 상계라든지 신림이 6점, 7점 받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부분도 계실 거예요. 교통망이에요. 교통망 자체를. 교통망 자체를 예, 얘기를 하는 교통망 겁니다. 자체는. 다른 걸 부수적인 걸 또 넣으면은 또 점수가 달라지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망을 두고 점수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점수 한번 네. 더 매겨주시면 안 돼요? 네, 어떤 거요? 모두의 관심사니까 학군. 학군하고 그리고 제2의 학교인 학원도 또 네네.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실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 학군이 형성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계 뉴타운은 기존의 학군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계동 사거리에 학원가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계 뉴타운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도 또 유명한 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입주하자마자 학군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게 상계 뉴타운이겠죠. 하지만 노량진 뉴타운 우리 공시촌 뭐 네네.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가 바로 사실은 학원가였잖아요. 옛날에 새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학년기인 초, 중, 고에 또 학원가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본다면 또 노량진은 또 미래의 학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교통망이 연결되고 그 교통망이 호재가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 하나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전철은요 말 그대로 경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반 지하철보다 규모가 작아요. 보통 한 2냥 정도로 형성돼 있잖아요. 김포 같은 경우에도 2냥의 경전철이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솔직히 잡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막말로 그 서울도 소량의 전철로 형성이 된다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막힐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특히나 좋은 노선일수록 출퇴근 때 번잡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그게 번잡했을 때 대체할 어떤 다른 교통수단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본인의 출퇴근지와 맞게 결정하시면 좋은 결정 내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서울의 웬만한 구역들은 5억, 7억 이렇게 되면 5억, 7억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날짜만 기억하신다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안 될 것입니다.